템플릿 클래스의 예로 범용 자료 구조 스택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스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스택, 큐, 그리고 벡터 이런 것들입니다. 뭐 나중 되면 set, map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택은 리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큐는 피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포 구조는 요소의 제거 또는 추가가 스택 톱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 올리면 중간에서는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어넣는 것도 맨 위로, 나오는 것도 맨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메인이 호출되고 그 위에 또 함수들이 쌓이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호출된 함수의 스택이 맨 위에 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 구조도 스택 메모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은 리포 구조를 제공해주는 동질 구조,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유지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큐는 우리가 줄을 쓰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쓰면 새로운 사람은 맨 뒤에 올 거고 제일 먼저 입장하는 사람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들어온 큐에 들어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세 가지 연산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push, pop, tab입니다. 그래서 push는 요소를 추가하는 연산이고 pop은 요소를 스택에서 제거하고 맨 위 요소를 반환해주는 연산입니다. 그런데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pop이 요소를 스택에서 제거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C++ 같은 경우에는 요소를 접근할 때는 탑을 써야 되겠고 제거는 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해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팝 기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소를 스택에서 제거하고 반환해 주는데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내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의 스택은 팝이 요소를 제거만 해주는 건지 반환도 해주는 건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스택을 정수만 유지하는 스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프에 만들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int buff 10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정의하게 되면 이 스택에는 정수를 최대 10개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자료 구조들은 이 용량이 제한되면 안 돼요. 계속 부족하면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할 때 늘려주기 위해서 2배씩 늘려주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배씩 늘려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정적 배열이 아니라 동적 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적 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이 푸시할 때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요 increase capacity를 먼저 호출해서 공간을 2배를 확보하고 원래 있던 데이터를 요 템프에 복사를 한 다음에 옮긴 다음에 원래 버퍼는 제거하고 버퍼를 이 새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도록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 소멸자, 이런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등이 필요할 거고요. 실제로는 big5를 다 구현해 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연산 말고 is empty 또 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is full은 지금은 full이 될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은 두 가지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인티저 스택을 실제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티저 스택입니다. 우선 capacity 용량을 5로 잡아놨습니다. PPT에서는 10으로 되어 있는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5로 잡아놨고요. 탑이라는 색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스택 탑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스택 탑은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이 5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탑이라는 것과 사이즈라는 것이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푸시하면은 탑을 하나 늘려줘야 되겠고, 팝을 하면 탑을 하나 줄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용량은 요 캐패시티만큼 우선 초기에 확보하는 거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캐패시티가 부족하면 2배씩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하면 용량이 5가 되겠고 탑은 0 위치에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복사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는 요 other 것과 똑같은 형태로 스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티도 복사하고 탑도 복사하고 버퍼도 요 캐패시티만큼 확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복사를 해 줍니다. 이동 생성자의 경우에는 템프 임시객체를 복사해 주는데 이제 완전 복사를 하죠. 새로 공간을 확보할 필요 없이 템프 버퍼가 가리키는 곳을 버퍼가 가리키게 해놓고 템프 버퍼는 null ptr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소멸자에서는 이제 버퍼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에서는 이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대입 연산자는 이미 스택이 만들어져서 사용 중인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버퍼를 반납하는 그것이 하나 더 차이점으로 되겠습니다. 이동 생성자의 경우에도 똑같은데 이제 복사하는 대신에 템프 버퍼를 갖고 오고 템프 버퍼를 null ptr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is empty는 탑이 0이면 empty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요. is full은 그냥 false 항상 이제 되겠고요. push는 추가하는데 탑이 캐패시티와 같아지면 2배로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탑 위치에다가 그 아이템을 넣고 탑을 하나하나씩 증가시킵니다. 즉 탑은 시작은 0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빈 상태에서 아이템이 들어오면 0색인에 넣고 탑은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이 사이즈 몇 개가 지금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탑을 통해서. 팝은 데이터도 반납하고 있는데요. empty일 경우에는 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empty인 경우에는 예외 처리하고요. empty가 아니면 탑을 감소시키고 return 탑 위치에 있는 것을 return하게 됩니다. 탑이 현재 5였으면 4색인의 그 탑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소시키고 반환을 하고요. 픽은 탑 자체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탑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탑 -1 위치를 반환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예제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 87654321 거꾸로 나오겠죠. 우리가 푸시한 것과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치드 스택을 이용해서 범용 스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범용 클래스는 이 내부적인 알고리즘들이, 모든 메소드의 알고리즘들이 타입이 바뀐다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냥 이렇게 정수 스택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범용 스택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대로 코드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헤더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1을 얻고요. 주석도 범용 스택으로 수정을 하고 stat.h 이렇게 바꿔놓고요. 클래스 이름도 이제 스택으로 바꿔놓습니다. 범용 스택이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template type name t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t를 이용해서 이제 각 곳에 t를 옮겨 오겠습니다. int가 쓰여졌던데 타입으로 쓰여졌던데 이런 스택도 다 우선 바꿔놓고요. 다시 t를 바꾸겠습니다. 스택 다 됐나요? 하나 더 있구나요. 스택을 다 바꿔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T 색깔이 잘 안 보이실 텐데 T를 바꿔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는 T가 쓰이는 곳이 여기 있군요. 네. 생성자에서 T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에서는 T를 사용할 일이 없고요. empty full도 없고요. 자, 여기입니다. T. 여기는 const t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원시 타입일 수도 있고 원시 타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반환하는 거요. 버퍼에 있는 걸 반환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것도 const t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버퍼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바뀔 테니까 차라리 팝은 그 값 밸류로 반환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얘는 아직 그 상태에서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로 보내면 되겠고 얘는 물론 탑을 뺐기 때문에 했지만 나중에 같은 가리킨 곳을 푸시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기보다는 t를 쓰는 게 더 강건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용 스택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택은 스트링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과일을 8개 알고 계십니까? 과일 좋아하시나요? 뭐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났습니다. cannot initial value. 여기 안 바꿨군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워터멜론, 스트로베리, 체리, 키위, 멜론, 그레이프, 바나나, 애플. 여기서 요 5개까지는 초기 용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시가 돼서 이제 용량이 2배로 돼서 10개니까 10개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용 클래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랑 요 코드를 비교해 보면 범용 스택을 만드나 정수 스택을 만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부동소수 스택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런 스택들은 굳이 각 개별 타입마다 만들 이유가 없겠죠. 이럴 때 이제 범용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t는 어떤 종류의 t도 다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됐어요. 범용 자료 구조들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지 그 자료 구조에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템플릿과 관련된 문법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타입으로 우리가 인스텐션 될 경우 다른 행위를 구현해야 하면 다음과 형태로 특수 버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instantiation, specialization이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범용 클래스, 뭐 범용 함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범용 클래스는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다 똑같은 코드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하나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요것들은 요 t로 정의된 걸 쓰고 얘만 특수한 버전을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type name t라는 타입 매개 변수를 쓰지 않고요. 빈 브래켓을 사용한 다음에 요 스택 옆에다가 int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범용 클래스가 있을 때 이 범용 클래스의 특수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nt 버전은 요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쓰지 않고요. 물론 이 스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수 버전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 버전 만들 때 이런 형태를 쓴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클래스에도 스태틱 멤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템플릿 클래스 스태틱 멤버를 정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A static int x 뭐 이렇게
0이라고 했으면 A 타입의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도 X는 여러 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만 만들어져서 이게 X면 다 뭔가 공유하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이 클래스 A가 이 클래스 A가 템플릿이면 이런 템플릿이면 A int에도 있을 것이고 A 뭐 더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모든 A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공유되는 타입이 아니라 A 인트 애들이 공유하는 X 하나, A 더블들이 공유하는 X 하나 등등이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 A 요 예제에서 위에 예제에서 두 개의 스태틱 멤버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그냥 원시 타입이고 하나는 범용 타입입니다. 그래서 A 인트 버전을 두 개 객체를 생성했고 더블을 하나 생성했습니다. 위처럼 세 개 객체 생성되었으면 스태틱 멤버인 데이터와 S 데이터는 각각 두 개씩 생성됩니다. 얘들이 공유하는 데이터 S 데이터가 있고 더블들이 공유하게 되는 데이터와 S 데이터가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기화 문법도 복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에 대해서도 초기화해 줘야 되고 얘에 대해서도 초기화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위 거는 모든 애들은 다 데이터를 0으로 했고 S 데이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인트 버전만 1로 초기화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각각을 A 인트를 위한 초기화랑 A 더블 또 A 뭐 std 스트링이 있으면 각각 스태틱 멤버들을 따로따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멤버 사용할 때 요점 주의해서 초기화도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클래스와 상속입니다. 타입 인자를 지정하여 템플릿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범용 클래스를 B가 상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범용 버전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버전으로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상속이 가능하다.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아 템플릿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B는 이제 범용 클래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템플릿 클래스 상속받아 템플릿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 T는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B int x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요 int가 A에도 물려받는 A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일반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의 메소드만 템플릿 메소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 인자 템플릿 C+11 이전에는 가변 인자를 받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템프를 정의하기 위해서 혹시 C 공부할 때
요 바악이라고 하는 printf를 정의할 때 쓰는 가변인자.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받을 수 있는 인자의 개수가 가변적인 경우죠. printf 같은 경우에는 뭐 printf에서 뭐 있고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수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정의하는 방법이 C부터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C+11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점점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변 타입의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 가변 타입의 함수의 가변 타입의 매개 변수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S는 가변 타입의 매개 변수다. 몇 개가 올지 모르는 거죠. 이 애더가 다 동일한 거를 쓸 텐데 이 애더 같은 경우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printf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수 오고 뭐 더블 오고 뭐 캐릭터 포인터 오고 여러 개들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정의할 때 어떤 것들이 올 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가변 함수인 경우를 가변 함수의 그 매개 변수를 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문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adder는 여러 개를 부르는데 adder 1, 2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 1, 2, 3, 4 형태로 호출할 수도 있고 내가 주는 개수는 마음대로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가변 인자를 보통 C+11에서 이제 구현하냐면 재기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adder는 여러 개를 받는데 최소 2개는 받는 형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 여기로 오고 나머지는 통으로 여기로 와요. 그러면 이 adder는 여기 왔을 때 예를 들면 2개면 adder를 불러주는데 얘가 오니까 하나가 오죠. 하나짜리는 얘는 하나짜리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짜리를 요거를 이제 기저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요거들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할 때는 항상 재기적인 버전으로 최종적으로 재기적으로 호출하다가 요걸 호출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 2면 요렇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2, 3, 4가 그 다음엔 불러줘서 얘가 2, 얘가 3, 4가 되겠고 그 다음엔 얘가 3, 얘가 4가 돼요. 근데 얘가 4가 되면 요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C++ 17에서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요 버전을 요 기저 사례를 늘 구현해야 되는 게 번거로우니까 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접기 표현식이라는 걸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해지게 되지만 항상 간결하고 간결성을 또 좋아하니까 C++는 간결하게 요거를 정의할 수 있도록 접기 folding expression이라는 게 이제 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복잡해요. C++는. 예.